성경시록 144권 성종 13년 8월 3일 기한 네 번째 기사 1482년 명성황 18년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대전에는 원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이 서울에서는 주장간에 소장을 올리고 지방에는 관찰사에게 소장을 올리게 하였으며 그래도 원통하고 억울한 자는 신문고를 치게 하였다. 무릇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자는 먼저 본골의 해당 관사에 소장을 올렸어도 원통함을 펴지 못한 뒤에야 관찰사나 사헌부에 소장을 올리고 관찰사나 사헌부에서도 끝내 해결이 되지 못한 뒤에야 퇴장을 받아서 상은 하교되어 있으니 기강이 순서가 있어 채통이 문란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종조에서 세운 법이어서 지극히 상세하고 곡진하였다. 그런데 근자에 오면서 서울이나 지방의 백성들이 나라의 법을 돌아보지 아니하여 비록 본골이나 해당 관세에서 처결될 만한 작은 일까지 모두 번거롭게 상언을 하고도 오히려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여 아가가 나갈 때를 만나면 소장을 들고 길을 막으면서 분운하게 진술을 하여 혹은 의장에 충돌하게까지 이른다. 그가라 이르는 곳에서의 예의가 마땅히 엄숙하고 공손해야 할 것인데 방자함이 이러한 지경이다. 이 뒤로부터는 모든 억울함을 제소하는 일들을 본부에서 분간할 만하면 급속히 처결하도록 하고 본부에서 함부로 처결하지 못할 것으로서 정리가 박절한 것은 옛 제도대로 퇴장하여 상문하게 하라. 그리고 또 대전의 옥사를 처결하는 기한의 조문에 큰 사건은 30일이고 중간되는 사건은 20일이고 작은 사건은 10일이다. 그런데 이제 옥사를 처결하는 관리들이 반드시 모두 현명하지 못하여 혹은 청단하는 것을 게으리하거나 시를 지연시키고 혹은 권세를 두려워하여 법을 굽히고 사정을 두어 소송하는 날짜가 지체되어 원통하고 억울함이 더욱 쌓이게 되니 관사를 설치하여 직책을 분장한 취지에 어긋남이 있다. 본부에서 항상 검사하고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44권 성종 13년 8월 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허황과 정은 김직손이 안중절을 동반해 서용함은 마땅하지 않음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직손이 또 아뢰기를 난신에 연좌된 자를 동반해 서용하지 못함은 법이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교하기를 일찍이 동반을 지낸 자는 대전에 구애되지 말고 재능에 따라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전이 반포된 뒤에 동반에 사용되었던 자를 서반에 옮기게 한 취지와 같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동반을 지낸 이로써 재능과 기량이 쓸만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이지 재능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서 다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난신에 연좌된 자에게도 경하고 중한 것이 있는 것이다 하자 김직손이 말하기를 난적은 천하의 가장 큰 악인데 그의 연좌된 자를 어찌 동반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대전이 반포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만 반포되기 이전에 일찍이 동반을 지낸 자는 재능을 따라 사용함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니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대전에 이미 동반에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어찌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전번에 신료에게 명하여 이의 선비와 말단의 관료로 처진 자들 가운데 훌륭한 일을 첨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림에 있는 선비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장학원 직장으로 있는 최가는 문과에 장원한 자로서 정은 좌랑을 역임하였는데 죄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가 다시 한승부 참군에 사용되었고 또다시 옥사의 처결을 잘못하였다 하여 좌천되어 직장이 되었습니다. 구례에는 일찍이 대장을 지낸 자는 등급을 낮춰 감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지낸 정은도 대장인데 이제 직장에 사용된 것은 구례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최근은 문예에 뛰어나고 무죄도 조금 있으며 인품도 또한 범상한 무리가 아니니 그를 특별히 사용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최근은 쓸만한 사람임을 알고 있다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주부 조극치는 무죄가 김세적과 비등합니다.
그래서 전에 수령이 되었을 적에 조정의 의논이 변방을 맡길만 하다고 하였고 마침내 변방에 부임하여서는 정치의 치적이 볼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삼품의 품계로 지금 주부의 관직에 제수되었습니다. 만일 그의 재능은 논할 것 같으면 부사나 목사를 감당할 만한데도 그 관질이 낮은 데에 구애되어 그 재능을 펴지 못하고 있으니 이 사람도 타경할 만한 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도 수용할 만하다. 다음 정사는 수용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홍응이 또 말하기를 평안도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이 전일에 이미 의논한 바 있습니다만 저 건주위의 도적들이 여러 차례로 토벌을 당하였으므로 기세가 이미 꺾였으니 그들이 비록 분수하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변방을 지키는 장수에게 계유하여 방어하는 데 힘쓸 것이고 그들을 공격하여 죽임으로써 국경의 분쟁을 일으키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근자의 저 도둑질이 몰래 준비한 것은 저들의 배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아내어 그 배를 불태워버리고 또 그 활을 쏘아 죽였으니 그들이 보복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미 방비하게 하였다. 대장은 사헌부는 사관원에서 실무를 전장하던 각 분서의 우두머리이다. 사헌부의 지비, 장령, 지평, 사관원의 사관, 헌납, 정언이 이에 해당하였다. 성종실 544권 성종 13년 8월 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허유래의 아들 허귀손이 영안도 길성에 있을 적에 그의 아내가 고독을 당하여 죽었으므로 사람을 시켜 고독을 한 삼가와 월비를 죽여서 물에 던졌었다. 그 일이 발각되어 도망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체포되었다. 의금부에 명하여 추국하기 아니 여러 차례 고문을 하여도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다. 영돈영 이상 의정부 6조 판서들을 불러 의논하도록 명하니 영의정 정창성 공조판서 손순효 병조판서 이계선은 의논하기를 허귀선의 아내가 고독을 당하여 죽었으면 마땅히 감사나 수령에게 고소하여 그 죄상을 밝게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독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그 사실에 분명하지 아니하여 밝히기가 어려우므로 실정을 알아내기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허귀선은 제멋대로 생각하여 사람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영안도의 인심은 본래 완악하여 정해년의 별난 때에 패역하였던 사람으로서 전형에 누락되었던 이가 있어 지금도 사람들이 모두 붕괴하고 한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고의로 죄 없는 이를 죽인 자를 만일 법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형법을 그르치는 것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율문에 의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하고 청송본군 심의 상당본군 한명의 파천본군 윤사헌 주화의정 윤필상 우의정 홍흥 영도능 윤호는 의논하기를 허기순의 죄상은 징계해야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사형은 감하여 주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어진 덕입니다. 그리고 마침 한죄를 당한 때이니만큼 죽은 자라면 어찌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자를 살려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한 실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죄를 결정하는 것을 적당하지 못한 일이니 형부를 더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찬성 강희명 우찬성 허종 이조판사 정괄은 의논하기를 허기손이 사람을 죽인 죄상은 싸움을 하다가 잘못하여 죽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인 시체에 돌을 묶어 물에 던졌고 그 죽인 자도 한 사람이 아니니 그 잔인함이 너무 심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만일 재변을 이유로 하여 용서해 준다면 피살된 자의 원혼도 애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대백은 자복하여야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니 그를 다시 취축하여 율문에 의거해서 논단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좌참찬 승임은 의논하기를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도 용서를 받으면 뒤에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장차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재변을 이유로 하여 그의 사형을 면하여 주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여러 신하들의 주청에 따라 주의를 주는 것이 무슨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재변이 매우 심할 때이니만치 형을 집행할 시기가 아닌 듯하니 다시 열흘이나 한 달쯤 보류하였다가 재결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우참찬 이극정은 의논하기를
허귀선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중한 벌로 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형을 감하라고 명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니 전교하기를. 여러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다 하였다. 또 오정의 첩의 아들 오개선의 일을 의논하게 하니 정찬선 한명의 심해 윤사한 윤필상 홍응 윤호 성임 강희맹 이극정 이개선 손수녀 정괄은 의논하기를 오정이 첩의 아들 오개선으로 하여금 종친의 집안에 장가들게 하고 충찬이에 속하게 하였으니 이는 아들로 간주한 것입니다. 오정이 죽은 뒤 갑신년의 비첩 고초가 적처 동신과 더불어 오개선이 그 아비의 첩을 관통하였다고 고소하였었습니다. 그때 만일 무인년에 작성하였다는 오개선의 불효를 적은 유서가 있었다면 반드시 제출하여 보여서 판단하도록 하였을 것인데 10년이 지난 계사년에 이르렀어야 그 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정상이 의심스럽습니다. 황원순이 성실을 모시고 회덕의 본가로 돌아가 있다가 그가 죽은 뒤에 노비의 문서와 유서를 한 100년의 처소에 보냈다 하니 그 사정이 얽히고 슬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개선이 그 아비의 유서를 관해에 고하여 스스로 사연을 밝히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불태워 없앴던 것은 또한 사정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귀일하여 분간하지 않으면 구분 처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듯하니 참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옥사를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정창선 등에게 전교하기를 한제가 있는 일에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 나는 원통한 옥사가 있어서 그러한가 염려하여 미리 이미 심리를 잘 하도록 명령하였고 원통하고 불쌍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미 신원하여 하소연하도록 명령하였으며 뜻을 품고도 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이미 직첩을 주었다. 그러한데도 하늘의 견책이 이와 같으니 나는 혹시 가혹한 정사를 한 것이 있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두려워한다. 옛날에 공자가 태산에서 부인이 통곡하는 것을 듣고 자로를 시켜 그 사유를 묻게 하고는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소자들아 기록해 두어라. 가혹한 정사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하였으니 가혹한 정사가 이와 같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소상하겠는가. 그러니 경들이 모름지기 자세히 생각하여 말하라 하자 정창선 등이 아뢰기를 성명의 시기에 무슨 가혹한 정사가 있겠습니까? 신등이 만일 아는 바가 있으면 어찌 성상께서 간절하게 묻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 보고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정해년의 별나는 세조 13년 1467년 영안도의 별칭 길주의 호족 이시애가 지방적 세력을 바탕으로 하여 북도의 수령을 남도의 인사로서 삼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북도인을 선동하여 일으킨 반란을 말한다. 이때 이시애는 광군에게 사로잡혀 처형되었고 이 난에 관련된 자들은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충찬이는 오위의 하나인 중좌위 소속의 군대로서 원종, 공신, 전공신 이외에 작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공신의 칭호이다. 그리고 그 자손에 이에 속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조 13년 8월 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조실록 144권 성조 13년 8월 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이 대사관 이세필 장령 이감이 안중자와 난신에 연좌된 자는 동반직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논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44권 성조 13년 8월 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 극견에게 유시하기를 야인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정상에 대하여는 전일의 유시에 곡진하게 알렸고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은 마땅히 보통 때보다 갑절 더 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경중의 군사들은 형편상 그곳에 내려보낼 수 없다. 그러니 경이 관할하는 군사를 가지고 방수할 설목을 자세히 계획하여서 급속히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조 13년 8월 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성조실록 144권 성조 13년 8월 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밤에 유성이 방성을 나와 항성에 들어갔는데 그 모양이 주먹과 같고 꼬리의 길이가 반자가량 되었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안처럼 사간 김경조가 환시의 친족과 난신에 연좌된 자는 동반의 소용함이 마땅치 않음을 반복하여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전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6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승지 주서 사관들에게 명령하여 가을의 장마에 대한 율시를 지어 오르게 하고 이어서 수를 하사하였다. 성전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7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7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감이 와서 아뢰기를 종친 수산수 이기 방산수 이난 등이 유복친의 철을 간통하여 엄룡을 자행하고 천륜을 어지럽게 하였으니 이는 마다리 통렬하게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석방하여 보내라고 명령하시니 신은 종친으로서 방자한 자들이 장차 두려워하고 끓이김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용서하지 마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그대들이 말이 옳다. 그러나 이미 용서하여 주었으니 다시 추구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부문 뇌우제의 향축을 전하다.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의형 헌납 이종륜이 아뢰기를 이기와 이난을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를 받은 지 이미 3년이 되었고 이제 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석방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어서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종친들은 법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석방을 너무 빨리 하면 징계하는 뜻이 없어지니 아직은 석방해 주지 말고 징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지사 이극정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수산수는 남대문 밖에서 거네뜨기를 하는 것을 만나 간통하였으니 실제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산수는 서로 간통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어찌 알지 못하였겠냐. 그러나 수산수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어울, 우동과 간통한 자들을 모두 석발하였으니 수산수도 석방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사암대비전에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1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채수가 아뢰기를 대전 내에는 난신에 연좌된 자를 동반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동반에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난적은 큰 악이기에 중국 조정에서 삼족을 멸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그것은 대개 당렬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번 괴는 한나라를 세우미에 공이 있었지만 고제가 진평과 주발에게 명령하여 군중에서 참하는 것에 대하여 송나라의 소순이 말하기를 이것은 고제가 만세의 뒤에 여후가 변을 일으키면 번괴는 그의 친속이기 때문에 여러 장수들이 그를 제어하지 못할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제가 먼저 여후의 우익을 제거하여서 후세에 있을 변을 막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번괴가 고제와 가장 친하였으니 어찌 여산 연옥의 반란에 참여하였겠는가 하고 의심하지만 소수는 말하기를 유라서 백세의 뒤에 개 잡는 백정에 파묻혀 지내던 사람으로 그 친속이 재앙까지 된 것을 보고 흔연하게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통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난적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끝까지 그 무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만일 난적에 연좌된 자 가운데 왕도와 이최 같이 현능한 이가 있어서 국가의 경중에 관계된다면 부득이 소용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찌 그만한 자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묻기를 내가 대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대전이 반포되기 전에 이미 동반에 사용되었던 자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하자 영사 한 명회가 대답하기를
지난 병자년에 신이 승지로 있었을 적에 세조께서 사신을 선정전에서 접견하려고 하면서 그곳의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 의정을 줄이고 아울러 운금을 물리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승과 박정이 운금으로서 입시하고자 함으로 신이 그들을 불러서 중지시켰고 세조께서도 입시를 그만두라는 뜻으로 유시하였었습니다. 그 뒤에 성승 등의 업무한 일이 발각되었으니 그날이 바로 그들의 그 일을 거행하려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난정의 무리를 동반에 수용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좌된 자로서 동반에 수용되면 그들이 언덕에 보답하려는 충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 될 것이다. 하니 채수가 말하기를 비록 연좌된 자가 아니라도 조정에서는 신하는 누군들 성상의 언덕에 보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한 명이 다시 아뢰기를 심자라로는 본래 우리나라와는 원수될 혐의가 없었습니다만 다만 그늘에 그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가 반드시 보복할 생각을 품을 것입니다. 청거대 성 아래에 있는 야인들을 모집하여 중한상으로 달래어서 그 정세를 가서 살피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한 명이 다시 아뢰기를 영안도 성 밑에 사는 야인들 가운데 몰래 본토로 돌아가는 자가 잠은 많은 듯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도로가 매우 평탄하게 왕래하는 데 막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성 밑에 사는 야인들을 내지에 옮겨도 우리 백성들과 섞여 살게 하기를 요동의 동령이와 같게 하여 길이 멀어져서 가고 오는데 장애가 있게 하면 이러한 배단이 거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채수가 말하기를 오랑캐들을 섞여 살게 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환난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이니 우리 백성들과 섞여 살게 하면서 교화시켜 편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오랑캐들은 오직 이익만을 구함으로 과연 교화시켜 편안하게 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시독관 권경우가 아뢰기를 신이 서늘에 주의를 지어 외방에 있었다가 조정에 들어와서 시종의 바늘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생각한 것이 있어도 감히 상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패비 윤씨는 지은 죄악이 매우 크므로 패비하여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국모가 되었던 분이니 이제 무람없이 여염에 살게 하는 것을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마음 아프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떨어진 장막을 버리지 아니하면 말을 묻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사용하던 물건은 비록 수레와 말이라도 감히 무람없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지존을 위해서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따로 한 처소를 장만하여 주고 관에서 공급을 하여 줌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였겠는가 하자 채수가 아뢰기를 윤씨의 죄를 정할 때 신이 승지로 있으면서 이 장신과 더불어 국내에서 나온 업무를 번역하여 그의 죄 악상을 길이 후세에까지 보이려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윤씨의 죄 악상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지존의 배필로서 군무가 되었던 분인데 이제 폐위되어 여염에 살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람없는 듯하니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누구라도 애처롭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금년은 흉년이 들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공급되는 것이 또한 어찌 넉넉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처음 폐위를 당했을 때도 따로 처소를 정하여 공봉하기를 청하였었습니다. 하니 한 명이는 말하기를 신등은 전일에 이러한 뜻을 아뢰었습니다. 대저 지존께서 쓰시던 것은 아무리 미소한 것이라도 외쳐에 두지 못하는데 하물며 일찍 부모가 되었던 분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언성을 높여 말하기를 윤씨의 죄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당초에 그의 시비를 치죄하였을 적에 내 마음에는 패비를 하고자 하였지만은 대신들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참아서 중지하고 그가 허물을 고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도 오히려 허물을 고치지 않았으므로 내가 삼전에 품지하여 위로는 종래고하고 아래는 대신들과 의논을 배출시켜서 외쳐로 내보낸 것이다. 내가 어찌 사사로운 노여움이 있어서 그러하였겠느냐. 옛적에 참소 때문에 패비를 한 것이 있으니 여희가 야반에 온 것과 같은 일이 이것이다. 나도 종고의 일을 약간 알고 있으니 어찌 감히 털끌만치라도 사사로움이 있어 그렇게 했겠는가. 만일 국무로서의 행동이 있었던들
마땅히 군무로서 대우하였을 것이다. 이미 서인이 되었는데 여염에 살게 하는 것이 어찌 무람없다고 하겠는가. 그런데 경들이 어찌 군무로서 말을 하느냐. 이는 다름이 아니라 원자에게 아첨하여 호의의 지위를 위하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하였다. 동지사 이익극기가 아래기를 윤씨의 주약을 누려서 통한하지 않겠습니까만 인신으로서 다만 생각하는 것은 다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어찌 후일을 위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하고 체스가 말하기를 신님 만일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윤씨의 주약을 기록하여 후세에까지 전하기를 청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상을 시좌하는 자 가운데 한 명에가 가장 나이 많고 신이 홀로 나이가 젊었는데 이제 벌써 34세입니다. 그런데 어찌 성명의 조정이 지나기를 기약하고 또 원자의 세상을 기약하였겠습니까? 만일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는 무상한 소인이나 할 바인데 어찌 감히 하루라도 성도에 서겠습니까? 하였으며 검토관 안윤손이 아뢰기를 신등이 진실로 윤씨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의 거처하는 바가 무람없기 때문이지 어찌 이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고 시간관 이명순이 아뢰기를 홍씨의 흉력함을 외관에서는 비록 다 알지 못하나 신등은 자세히 아는 터이니 어찌 감히 후일의 계획을 위하여 여러한 말을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만일 원자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어째서 군부에게 주를 얻은 사람을 위하여 말하는가? 그늘의 문절과 백영번이 또한 상서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본래 높은 벼슬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 말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책문하고자 하나 이미 구원을 한 터여서 그들을 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경들이 또 말하고 있으니 이는 곧 사람들이 다 윤씨만을 위하고 나를 위함은 아니다 하였다. 권경우가 말하기를 신등이 어찌 윤씨를 위하여 말했겠습니까? 전에 한 명예가 중국 북경에 갔을 적에 예부 낭중 또한 말하기를 비록 패비를 시켰지만 사제에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러니 신의 생각으로는 여연쯤에 거처하게 하는 것은 중국 조정에서도 그르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의 예부 낭중이 어찌 감히 조선의 공사를 한다는 말인가? 중국 조정에서 이를 마땅치 못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주청한 것을 인준했겠는가 하였다. 한 명이 그 말하기를 신이 중국 북경에 갔을 때 황제가 묻기를 무엇 때문에 폐위하였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불선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황제가 다시 묻기를 불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위로 조비가 있고 또 모비가 있는데 윤씨는 전하에게만 불선한 것이 아니라 조비와 모비에게도 불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이 다시 한 말씀 더 오르기를 우리 전하께서는 다른 비에게는 아들이 없고 다만 윤씨에게만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연한 일로서야 어찌 감히 아들이 있는 비를 폐위하였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황제가 다시 더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씨가 나에게 곤욕을 준 일은 이렇다 말할 수 없다. 심지어는 나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발자취까지도 없애버리겠다고 하였다. 그러니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에 이런 말을 하였겠는가? 또한 차고 다니는 작은 주문이 항상 비상을 가지고 다녔으며 또 꽃감에 비상을 섞어서 상자 속에 넣어 두었으니 무엇에 쓰려는 것이겠는가? 만일 비복에게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나에게 쓰려는 것일 텐데 종묘와 사직이 어찌 편안하였겠는가? 나는 당 중종과 같이 됨을 거의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난번 3대비 전에 문안하에 된 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윤씨와 비록 거처를 달리하고 있으나 마음은 편하다고 하였다. 부모된 마음으로도 이와 같은데 그대들의 마음만 유독 어찌 그리한가? 그대들의 말이 이러하니 나를 당 중종처럼 만들려는 것이냐? 또한 윤씨는 내가 거처하는 곳의 장막을 가리켜 말하기를 소장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의 부도함이 이런 유인데 목숨을 보존한 것만도 다행이다. 이제 내 나이 젊으나 사람의 장수와 요사는 알기 어려우니 만일 일찍이 계책을 도모하지 아니하면 한나라 여호나 당나라 측천무후와 같은 화가 없겠는가. 그러니 후일의 화를 미리 헤아릴 수는 없다. 공자가 아내를 내쫓았는데 그가 죽자 이가 통곡하였는데 공자가 그러게 여겼다.
원자도 효자가 아니라면 그만이지만 효자가 되고자 하면 어찌 감히 어미로 여기겠느냐. 비록 나의 100세 뒤에도 나를 어찌 감히 내가 거처하던 집에 살게 하겠느냐. 채수가 말하기를 쫓겨난 어미라면 범인들은 오히려 어미로 여기지 못하는데 하물며 원자이겠습니까? 다만 신등은 특별한 처소에다 높이 받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금나라의 임금 양은 천하의 폭군이었습니다. 금나라 임금 옹이 즉위했을 적에 양은 실제로 원수의 사람이었지만 양의 후비인 도단씨에 대하여는 또한 배고프고 헐벗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자에도 이 영과 이 주는 죄가 종묘 사직에 관계되었으므로 국가에서 외방에 추방을 하였지만 또한 그에게 옷과 음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윤씨도 유배시키되 옷과 음식은 공급함이 좋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은 어떻게 윤씨가 가난한 줄을 아느냐? 누가 말하여 주었는가? 하자 채수가 말하기를 윤씨의 집은 본래부터 가난합니다. 하였다. 안윤선이 말하기를 금년은 사람들이 모두 먹을 것이 모자랍니다. 윤씨도 어찌 가난에 궁핍함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고 권경우가 말하기를 신이 요사에 들으니 도적이 윤씨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만일 비상한 병개가 있게 되면 대체 어그러질 듯합니다. 아니 임금 말하기를 국가에서 이미 도적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잡게 되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리겠다. 그런데 어떻게 집집마다 따로 은금을 베풀겠는가? 그리고 윤씨가 도둑 맞을 일이 또한 어찌 국가에 관계되기에 그렇게 말하는가? 예전에 비연은 시역한 죄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은 사람들은 모두 성대가 일찍이 이래 도모하지 아니한 것을 허물하였다. 윤씨의 죄악에 대하여 마땅히 대의로서 단죄해야 하겠지만은 내가 참고 그를 단죄하지 않았으니 그가 목숨 보존한 것만도 다행이다. 그런데 공봉하고자 하면 어째서인가? 그대들이 만일 그 가난하고 헐벗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그대들의 녹봉으로 공급하지 않는가? 윤씨가 궁에 있을 때에 항상 가난하지 않다고 말하여 호부함을 자랑하였으니 어찌 굶주리고 헐벗는데 이르렀겠느냐? 그대들은 경영관으로서 나의 뜻을 알만한데도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그대들은 윤씨의 신하인가 이씨의 신하인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는 반드시 윤씨의 오라비 등 불추한 무리들이 분반을 인연하여 서로 퍼뜨려서 말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였다. 채수가 말하기를 신은 본래부터 윤씨의 오라비 등과는 친하게 사귀지를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조행하는 사이에 얼굴을 보았을 뿐이니 어찌 그의 말을 듣고서 아뢰는 것이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여임에 거처하는 터이니 족친이라도 혹 출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권경우가 말하기를 형제라도 그 처소에 출입할 수 없는데 하물며 족친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족친들을 그의 처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어찌 바들을 행하지는 아니하고서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그렇다면 출입하는 자가 누구인가? 내가 장차 추국하겠다 하였다. 채수가 말하기를 신은 그 족속이 아닌데 어떻게 그를 친히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에 들었을 뿐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이르기를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동안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동안하였다는 자들이 낱낱이 말하겠는가? 내가 장차 의정부 6조 대관들을 불러서 물어보겠다. 그렇게 동안하였다는 자들이 과연 누구누구인가? 하자 이극기가 말하기를 국가에서 이미 죄를 결정하였으니 누가 다시 의논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조화승기 이 세조아에게 말하기를 윤씨의 오라비들 의금부에 가두도록 하라. 그리고 의정부 6조 대관들을 불러서 내가 장차 물어보겠다 하였다. 번괴는 한나라의 군인 정치가이다. 고조를 도와 여러 번 전공을 세우고 또 홍문의 회합에서 고조를 구출하였으며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승상에 이르고 무양후로 봉해졌다. 여후는 한나라 고조의 황후이다. 고조가 죽은 뒤에 여주로 집권하여 여시 일족을 왕으로 봉하였고 유시의 한나라를 위태롭게 한 여시의 난을 일으켰다. 왕도는 진나라 사람 원제의 총애를 받아 재상에 올랐고 뒤에 유조를 받아 명제 성제를 도와 태부가 되었다. 이 최는 당나라 사람 덕종이 봉천에서 포위된 것을 부친인 이회광이 풀어주어 이 죄를 감찰 어사로 삼아 총애하였으나
이 회광이 반란할 것을 황제에게 고한 후 자신도 두 아우를 죽인 후 자살하였다. 운금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서 호위하는 임시벼슬이다. 큰 잔치나 회합이 있어 임금이 임하할 때 유능한 무장이나 믿는 사람을 골라 임명하였다. 성승 등의 업무한 일은 단종이 세조에게 양의하자 이듬해 세조 2년 1456년에 성삼문 등이 상왕의 보기를 꾀하여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날 거사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을 가리킨다. 여희는 춘추시대 여융의 딸로 진나라의 헌공이 여융을 정벌한 후 패비로 삼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 해제를 태자로 세우고자 당시에 태자였던 신생을 참소하여 죽게 하고 두 공자도 축출하였다. 그러나 헌공이 죽자 대부 이극이 해제와 그 동생 탁자를 죽이고 여의도 죽임을 당했다. 조비는 세조비 정희왕후고 모비는 덕종비 소해왕후이다. 당 중종은 고종의 아들로 왕후인 위후의 엄난하고 방자함을 방치하다가 뒤에 위후에게 도리어 시해당하였다. 소장은 장사 지내기 전에 괴에 치는 흰 포장이다. 측천 무후는 당나라 고종의 황후이다. 고종이 죽은 후에 당 황실의 자손을 쫓아내어 죽이고 자신이 여주가 되어 신성 황제라 일컬으며 국호도 당을 없애고 주라 하였으니 후에 재상 장간지 등에 의하여 폐위되었다. 이영은 세종의 셋째 서자인 화이군이다. 세조 3년 순흥에 귀양간 금성대군 이유가 부사 이봉과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사사된 사건이 일어나자 무고로 이에 연루되어 익산에 유배되어 죽었다. 이주는 종실인 귀성군 일찍이 무과에 장원급제하고 이시해를 토벌하고 남이의 욕사를 다스려 영의정에까지 열었으나 1470년에 어린 성종이 즉위하여 귀성군이 물망에 오르게 되자 한개미가 밀고 하고 정의지 등이 탄핵하여 영해에 구치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비연은 한나라 성제의 황후인 조비연이다. 태생이 미천하나 가무에 뛰어나 절세 미인으로서 여동생 합덕과 함께 후궁이 되어 임금의 총애를 서로 다투었다. 성제가 죽은 후 합덕은 자살하였으며 조비연도 평제 때 서민으로 내침을 받고 자살하였다. 무섭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1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대관들이 모두 모였다. 이 세조와 에게 전교하기를 경련에서 말한 바를 의정부 6조 대관들에게 더 말하여 주도록 하라 하고 또 언문으로 된 글을 내보이면서 말하기를 오늘 아침 권경우가 한 말에 대해 내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윤씨는 엄흉함이 무상하여 화를 일으키려는 마음을 간직한 지 오래다. 화를 일으키려는 마음이 무엇인가? 독약을 가지고 시기하는 자를 제거하고 어린 임금을 세워 자기 마음대로 전행하려고 하여 항상 이르기를 내가 장차 볼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를 대하기를 어찌 노예처럼 할 뿐이겠느냐. 내가 일찍부터 참고 참으면서 결단하지 못하다가 부득이하여 위로 종묘와 삼전에 고하고 아래로 대신들과 의논한 뒤 회비하여 외부에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인심에 통한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하니 내가 참으로 통분한다. 이는 곧 전적으로 자손의 즐거움만을 돌아보고 당시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서 간사한 사람들에게 아부하여 장차 큰 화를 이루려는 것이기에 내가 더욱 통분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다행히 종묘와 사직의 업무하여 줌을 입어서 죄 지은 사람이 죄를 받게 되고 내가 다행히 당나라 중종처럼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나의 뜻을 말로 다 할 수 없는데도 나라 사람들이 모두 과연 통한하게 여기는가? 공론을 듣고 싶어서 경들을 명수한 것이다. 윤씨가 죄를 범한 것이 이와 같은데 외부 사람들이 그의 뜻을 도우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의 뜻을 도우려는 자들이 죄가 없겠는가? 내가 일이 커지기 전에 막으려는 것이다. 하고 이어서 도성지 노공필에게 명하여 이러한 뜻을 대비전에 가서 아뢰게 하였다. 정창선 윤필상 허정은 의논하기를 윤씨의 일은 전하께서 종묘와 사직의 만세를 위한 계책으로서 이미 대의로 단죄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경우가 이러한 대체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말하였으니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뜻이 있어서 말하였다면 그 죄는 참으로 크겠습니다만, 만일 딴 뜻이 없이 말한 것이라면 나라 일에 관하여 말하는 신하를 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윤구 등을 가두고 추국하여 만일 말이 권경우에게 언급된 것이 있어 죄를 준다면 권경우도 달갑게 복제할 것입니다 하고, 홍응은 은연하기를 윤씨의 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니 권경우가 딴 뜻이 있어서 말하였다면 참으로 죄를 주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신으로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감히 말한 것이라면 이는 권경우뿐만 아니라 그늘에 상흔한 자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이는 다 딴 뜻이 없이 나온 말인 듯 합니다 하고, 강희명은 의논하기를 윤씨의 일에 대하여는 전하의 조치가 옳으셨으므로 지금까지 4년이 되었지만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진실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경우가 감히 말한 것은 죄가 참으로 큽니다. 다만 궁금의 일은 은밀한 것인데, 권경우는 외관이 낮은 신하이므로 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망령되게 말할 수도 있으니 성상께서 재단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성임은 의논하기를 윤씨의 죄를 처단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므로 더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상의 교지를 받더니 일이 커지기 전에 막는다고 한 뜻이 지극하여 맞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올린 자에 대해서는 말한 것이 비록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마땅히 너그럽게 용납하셔야 합니다. 권경우는 신진의 낮은 신하이므로 이의 대체를 알지 못하고서 망령되게 말한 것이지 어찌 책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만일 말한 것으로 인하여 죄를 받게 되면 언로를 맞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권도에 따라 너그럽게 처단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개손 니파 정궐은 의논하기를 윤씨의 죄가 이미 극에 달하였으면 더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권경우가 감히 망령된 말을 하여 성청을 모독하였습니다. 만일 당시에 폐출하였던 본뜻을 알고서도 그렇게 말하였다면 죄가 참으로 크겠습니다. 다만 권경우는 외관이 낮은 신하이므로 그 전말을 다 알지 못하고서 말한 것일 것입니다 하고, 이극정, 이등량, 변종인, 신주, 조익정, 안초, 김작, 권정은 의논하기를 권경우의 실정은 유사에게 회부하여 추국하여서 물은 뒤에 성상께서 재단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윤씨의 죄는 이미 결정된 것이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권경우가 감히 천청을 흐리게 하였으니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신이 전에 강원도에 있을 적에 그 전말을 알지 못하였었기에 또한 함부로 상수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갈리 와서 그 전말을 자세하게 들은 뒤에 전하께서 윤씨의 죄를 처단하시는 것이 지당함을 알고서야 비로소 신이 전일에 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권경우가 만일 비당의 사사로움이 있었다면 어찌 성명의 앞에 혀를 놀렸겠습니까? 아마 망령되기는 하였어도 딴 뜻은 없는 듯합니다 하고, 이맹형, 박안성, 유순, 이칙, 이세필, 안철영, 김경주, 이감, 허황, 이종윤, 박경, 김직손, 이의형, 주위는 의논하기를 윤씨의 죄악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히 처소를 장만하고 하여 두고 공봉하여 하는 일에 대하여는 전부터 대신 대간과 시종들이 다 이미 아뢰어 청하였던 것이었어 이제 공경우도 이와 같이 계단한 것입니다. 통한한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잘못입니다만, 그러나 어찌 아부하려는 뜻이 있었겠습니까? 말한 것이 비록 맞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죄를 더하지 않으시면 성상을 포용하시는 언덕입니다. 삼가 너그럽게 용납하여 언로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씨의 일을 권경우와 같은 자는 혹시 다 알지 못하여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자세히 아는 자 또한 말하는 이가 있다. 그래서 이미 승지를 보내어 삼전에 가 싸르게 하였으니 각각 물러가 있도록 하라 하였다. 손순효가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적에 상서하기를 신이 삼가 생각하여 보니 옛사람들이 임금을 섬길 때는 비록 밭도랑 가운데 있을 적이나 함께 밥을 먹을 사이에도 일찍이 마음을 잊지 못하여서 살림 처사나 대학 서생이라도 오히려 자리에 나가서 일을 논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유악의 예신하로서
외방에 있는 것을 혐의로 여기면서 이러한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이 삼가 생각하여 보니 구중궁궐 깊은 데에서 은미한 즈음에 그 옳고 그르고 잘못되고 못된 것을 잘되고 못된 것을 외방에 있는 신하로서는 알 바가 아닙니다. 다만 전하의 한마음도 곤도로스 헤아리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니 어찌 반드시 여러 번 생각하신 뒤에 결단한 것인데 뉘라스 이로라도 사사로운 생각을 하였겠습니까마는 신이 명을 듣고 통곡하여 감히 말씀을 올려 맞이 않는 것에는 두어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상고해 보면 부인에게는 칠거가 있으니 그 첫째는 아들이 없으면 버리는 것이요 그 둘째는 투기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록 겸하여 가졌더라도 만일 삼불거가 있으면 옛 사람도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윤씨의 일은 한 가지는 버릴 것이 있지만 여섯 가지는 버릴 과실이 없으니 그런데도 유독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신은 선악해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허물을 바르게 하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장가드는 집에서는 3일 동안 풍악을 잡히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어버이를 계승함을 생각한 것이었어 옛사람이 개통을 숭하게 여기는 뜻이 이와 같았습니다. 또한 이해는 부부 사이에 삼가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궁시를 만들 적에 안과 밖을 구별하여 궁을 깊게 하고 문을 굳게 하여 혼시가 지키는 것은 안과 밖을 삼가는 예가 이와 같았습니다. 순임금은 옛날에 큰 승인이었습니다만 고하지 아니하고 장가든 것은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을까 해서였습니다. 오나라 애공이 묻기를 멸관을 쓰고 친히 아내를 맡는 것은 너무 중하지 아니합니까? 했을 적에 공자가 대답하기를 두 성의 우호가 합하여서 종묘와 사직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인데 무엇을 너무 중하다고 합니까?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인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이 이와 같았습니다. 열문에 또 이르기를 승려와 복의 물건을 수정하고 수정하기를 법도대로 하지 못하면 그 죄는 장형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쓰던 것이라면 비록 떨어진 바지라도 오히려 소홀히 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원자의 모인 분에게 하루라도 모람 없이 여염짐에 거처하게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왕비 윤씨는 일찍이 만복의 근원에 부응하여 아들을 많이 두는 경사를 홀로 얻으셨으므로 금지 오급이 나란히 빼어나고 거듭 비난이 신인이 의지하는 바요 종묘가 힘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손위하여 여염집에 거처하게 하고 또 공봉의 이바지조차 끊어졌으니 이는 비록 스스로 처리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찌 은혜를 적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동국께서 기억하지만 어떻게 그런 사정을 알겠습니까? 옛집이 쓸쓸하니 무엇으로서 용납하겠습니까? 인지는 진진해야만 되고 과질은 면면해야만 됩니다. 기울어진 광주리를 채우지 못한 것은 하나의 전념한 잘못인데 관료가 얽히지 못한 것은 어찌 이 한 가지를 흠잡겠습니까? 신은 명을 듣던 날에 보복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조정 신하의 대열에 참여하여 불의의 죄를 범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옛날 주공의 형제에 대한 처사를 보면 삼숙이 조종에 죄를 지었으므로 곽숙을 서인으로 강등시켰지만 그래도 칠성의 수레를 딸려 보냈으니 이는 사사로운 은혜를 그래도 공의 가운데 둔 것입니다. 특종의 부자에 대한 처사를 보면 이필이 가능하기를 만일 폐하의 무서운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곡종을 하면 폐하께서 명일에 회한이 반드시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신은 살펴 생각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이필을 불러서 그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경의 간절한 말이 아니었던들 짐이 오늘날 후회하였을 것이다. 짐의 부자는 경에게 힘입어 보존할 수 있었으니 이는 천리가 어두울 뻔하다가 다시 밝아집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온류는 한계의 천리입니다. 은혜와 의리는 서로 이룰 수 없습니다만 임금과 신하 그리고 그 사이에 처할 적에는 의리가 항상 은혜보다 앞서는 것이요 아비와 아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있어서 은혜가 항상 의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신이 반복하여 생각하니 전하께서 오늘날 삼전을 섬기는 효성은 곧 원자가 훗날 전하께 드리는 효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오늘날 여성의 다스림을 이으신 것은 곧 원자가 훗날 할 일입니다. 훗날 순궁이 위를 바로하여 용루에서 시선할 적에 원자가 결단코 측달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니 전하께서 어찌 후회하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중정이란 일정한 체가 없이 때를 따라 있으므로 변하면서도 그 발음을 잃지 않으니 이것이 평상의 이치로서 편백되지 않는 중정인 것입니다. 삼가 발악은대 전하께서 빨리 유사에 명령하여 윤씨를 별전에 맞아들이시고 공범과 수위를 한결같이 권위에 따르면 여정이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했으나 회답하지 않았는데 이때 와서 의논이 이에 미친 것이다. 유악은 모신이고 혼신은 내정에서 문지기 노릇하는 환관이다. 기억은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납니다. 인지는 전나라 문왕의 후비의 덕이 자손 종족까지 선화한 까닭에 황후 황태후의 덕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경 주남 인지지 장의 시인이 후비의 덕을 노래하였다. 진지는 인후한 모양이다. 과질은 종손과 지손 등 자손의 번성을 비유한 말이다. 시경대화편 몇몇 과질장에서 따온 말이다. 이 시는 주나라가 처음에는 매우 작았으나 문왕 때 이르러 커진 것을 노래한 것이다. 기울어진 광주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시경국풍 주남에 캐고 캐어도 도꼬마리는 기울어진 바구니에 차지 못하네라고 한 말로서 님 생각이 아니라 나무 캐는데 마음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간류가 얽히지 못하는 것은 시경 국풍 주남의 남쪽까지 늘어진 나무에 칡덩굴이 감겼네라고 한 데에서 온 말로 이는 후비가 질투하지 않고 여러 첩을 감싸주는 덕을 상징한 것이다. 불휘는 직간함이다. 삼숙은 관숙, 채숙, 곽숙인데 모두 주나라 문왕의 아들이고 주공의 형제인데 무경을 끼고 유언을 퍼뜨리다가 삼감의 난을 일으켜 주공에게 톱을 당하였다. 춘궁은 세자를 말한다. 실세는 왕세자가 아침 저녁으로 임금이 드실 수라상을 몸소 돌보던 일이다. 척달은 몹시 슬퍼함이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0일에 정민 네 번째 기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윤씨에 대한 일은 친히 전일에 충훈부와 더불어 함께 아뢰었습니다만 오늘날에도 그때 아뢰었던 뜻으로 아뢰었으니 되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이 무슨 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그러니 무슨 죄될 것이 있겠는가. 정승이 그 일의 전말을 알지 못하였으니 무슨 일을 그르친 것이 있겠으며 일을 그르친 것이 없는데 무슨 죄될 것이 있겠는가. 대제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조 13년 8월 11일 정미 5번째 기사 대선 채수가 글로써 아뢰기를 패비의 죄는 진실로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될 수 없음을 신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가호는 몸소 시역의 죄를 지었어도 오히려 금용성에 유폐되었지만 그래도 금설을 주어 마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패비에 대한 일은 옛 제도에 의거하려고 감히 아랜 것이니 대제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승지가 되었을 때 이미 나의 뜻을 알았을 텐데 무엇을 다시 말하겠느냐. 그리고 또 윤씨의 가난하고 헐벗음의 경이 어떻게 그리 자세하게 아느냐. 자세히 안다는 것이 더욱 마땅치 못하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교지를 내려서 가난하고 헐벗었음을 마땅히 경들의 녹봉으로 주도록 하라. 그리고 또 경이 원자가 있음으로 하여 후일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후일까지 미치지 못하고서 도리어 가까운 시일에 화가 있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하였다. 채수가 아뢰기를 신이 승지가 되어 있을 때 패비에 대한 사건을 언문으로서 써서 내렸기에 신이 아뢰기를 만약 한갓 언문으로 된 것으로만으로 만세의 뒤에 누가 이러한 큰일 때문에 패비된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후세의 작은 일을 가지고도 함부로 패비하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청근대 번역하여 쓰도록 하소서. 그러면 신이 내관 안중경과 함께 번역하여 아뢰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윤씨가 만세의 죄를 얻었으니 그 죄를 애석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씨가 대궐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신이 항상 윤기견의 집을 지나가다 보면 그 집이 매우 퇴락하였었습니다. 옛날에 이르기를 부유하면 집이 윤택하다고 하였으니 만일 그 집이 부유하였으면 그 집이 어찌 이 모양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리고 또 윤씨가 대궐에 들어온 뒤에도 길거리 아이들과 동네 아낙들이 말하기를 윤씨가 매우 가난하여 일찍이 스스로 반포를 짜서
팔아가지고 어머니를 공양하였는데 이제 이 같은 데까지 이르렀으니 팔자가 좋아진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어찌 이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이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만들고 꾸며서 아랜 것이겠습니까? 다만 신이 고집하는 바를 속에 쌓인 대로 다 아뢰고자 할 뿐이지 신이 어찌 딴 뜻이 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예전에 경을 타경하여 승지로 삼았었고 지금 또 타경한 것은 장차 크게 쓰려는 것이다. 그런데 경이 어찌 나를 저버리는가? 지난번에 임사홍을 타경하였을 때 임사홍이 끝내는 나를 저버리더니 경도 어찌 후일을 위한 계획이라고 하면서 나를 저버리는가? 이미 데뷔 전에 승지를 보냈으니 돌아온 뒤에 다시 말하겠다 하였다. 찰수가 아뢰기를 신은 초모의 미천한 출신으로 성상의 탁용하심을 입어 언해로 돌보심이 이미 극진하였는데 어찌 전하를 저버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만일 전하를 저버리면 이 몸도 보존하지 못할 텐데 어찌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서 한 몸의 화를 돌보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가후는 진나라 해제의 왕으로서 민회 태자를 패하고 그를 해치게 이르자 조 왕륜이 군사를 이끌고 궁에 들어와 조수를 사칭하여 금설주를 가져가 사사하였다. 반포는 무명의 한 가지이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1일 정리 6번째 기사. 데뷔전에서 업문으로 된 글을 내어서 노공필이 돌아오는 편에 붙였다. 그 사연에 이르기를 이제 권경우의 일을 듣고서 매우 놀랐다. 윤씨는 정유년 3월에 죄를 지었었는데 그때 재상들이 내보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 뒤에 윤씨는 자신의 요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더욱 포악하여져서 우리한테는 그만두고라도 주상에게까지 불손한 일이 많이 있었다. 부부 사이의 일은 다 말할 수 없고 혹시 다 말하게 되면 이는 사람의 정리가 아니니 그것을 믿고서 듣겠는가. 부녀자가 불손하면 칠거에 든다고 한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의 여자인들 어찌 이처럼 하겠는가. 만일 우리들이 바른 말로 책망을 하면 저는 손으로 턱을 고이고 성난 눈으로 노려보면 우리들이 명색은 어버이인데 이러하였다. 그런데 하물며 주상에게는 패역한 말까지 많이 하였으니 심지어는 주상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발자취까지도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또 스스로 상복을 입는다 하면서 여름철에도 표위를 벗고 항상 흰옷을 입었다. 그리고 늘 말하기를 내가 오래 살게 되면 후일에 볼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는 그가 우연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시운이 불행하여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을 만났으니 늘 탄식하고 상심하여 세월이 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저는 스스로 다행하다고 여기면서 무릇 음흉하고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 낱낱이 다 들어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주상의 몸을 소중하게 여길 뿐이지 어찌 우리들에게 불순한 것을 생각해서 이겠는가. 당초에 우리들은 외간의 상민들도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대부분 착하지 못하다고 여겼으므로 조정의 대신들도 우리를 이와 같이 여기지 않을까 하여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수강궁에 온 뒤에는 저와 같은 일을 전혀 듣고서 알지 못하다가 훗날에야 알았다. 우리는 모두 주상을 우러러보면서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 저가 만일 주상을 대함에 실득함이 없었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먼저 패비하지 말도록 간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주상의 일신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는데 주상이 이에 불안하여서 늘 말하기를 윤씨가 그 사이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매영 잠자리에 누웠을 적에 더욱 두려워하였다. 지금은 곁에 있는 악한 것을 이미 제거하였으니 우리가 비록 다른 처소에서 살지만은 마음은 안심이 된다. 그런데 이제 권경의 말로서 보면 오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장차 다 변하게 할 것이다. 만일 옳게 한 일을 도리어 그러게 한 일로 안다면 작은 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큰 일이겠는가. 주상께서 몸에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정교하더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고 다시 사람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니 장차 큰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이는 주상의 신하가 아니니 마땅히 옳고 그름을 가려서 이를 징계하고 뒷사람을 경계해야 하겠다 하였다. 초혼에 안중경에게 명하여 언문으로서 된 글을 싸가지고 와서 채수를 재촉하여 들어와서 듣게 하고서 이어서 전교하기를.
대비의 교수가 또한 이러하니 자세히 듣도록 하라 하니 채수가 아뢰기를 이는 다 소신이 저늘이 알고 있던 일입니다. 윤씨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를 죽여도 좋으니 어찌 경하다고 하겠습니까? 신이 그때 윤씨의 어미를 형신하기를 청하여도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랜 것은 옛 법제에 의거하여 굳게 가두어서 나쁜 계획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의 생각한 바를 주달하고자 할 뿐입니다. 어찌 딴 뜻이 있어서 그러하였겠습니까? 신은 실로 딴 뜻이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그 집에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켰는데 가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출입하는 일을 사헌부에서 마땅히 규철하고 금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는 그것을 규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두라고 아뢰니 어찌 그렇게 나를 저버리는가? 만일 나를 저버리면 저버림을 당한 자도 그를 저버리는 이치가 있는 것이다. 하니 채수가 아뢰기를 신이 미혹하여서 생각할 것을 고집하여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서 아뢰었습니다. 어찌 전하를 저버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초모의 미천한 신하로서 발탁하여 주시는 언덕을 입었는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성상의 언덕에 보답하려는 것이지 감히 나라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감히 이와 같이 강령할 수 있는가? 강병할 수 있는가? 하니 채수가 아뢰기를 감히 강경하여서 그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랬던 것을 고집하여 아랠 뿐입니다. 그러기에 신도 처음부터 대지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사는 누구의 신하인가? 하니 채수가 말하기를 신이 성상의 언덕을 입으면 이미 극진하여 다른 신하들 가운데에도 비록 언우를 받은 이가 있으나 신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고하면 혹 마음에 품는 바가 있을 것 같기에 성상 앞에 바로 아뢰는 것입니다. 무슨 딴 뜻이 있어서 그러하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말할 것이 많지만은 밤이 깊었기에 다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 물러가라 하였다.